은퇴 후 천국, 치앙마이 한국인들이 몰려가는 진짜 이유. 서론 은퇴 후 삶, 한국에서 만족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 한적한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면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꾸리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소도시에서 살아도 집값, 물가, 의료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시골로 내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은퇴 이민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치앙마이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들이 몰려가는 걸까요? 오늘은 치앙마이가 은퇴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앙마이로 이민을 간 분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1. 치앙마이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한국의 13수준. 저렴한 생활비. 치앙마이에 살면 서울에서의 생활비보다 최소 5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모든 것이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월 30만 400만 원은 써야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지만 치앙마이에선 10만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로컬 식당에서 한 끼가 3, 5영원, 고급 레스토랑도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룸 렌트비가 2,030만 원 수준이라 주거비 부담도 적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온화한 기후. 치앙마이는 방콕과 달리 공기도 맑고 조용합니다. 게다가 연중 기온이 2030도로 온화해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수 있는 치앙마이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도시 자체가 크지 않아 어디든 걸어서 101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치앙마이에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병원에서도 한국어 통역이 지원되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서비스 수준은 높아 만족도가 큽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한국의 절반 이하. 간단한 감기 치료는 23만 원이면 해결. 태국은 의료 관광이 발달해서 병원 시설이 현대적이고 깨끗함. 2. 치앙마이로 은퇴 이민 간 한국인들의 실제 이야기. 서울에서 월 300만 원 쓰던 60대 부부, 치앙마이에선 120만 원으로 여유롭게.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서울에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묶여 있고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치앙마이를 방문한 후 바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월 100만 원이 넘던 주거비 치앙마이에선 25만 원.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10만 원씩 나오던 식비 외식해도 5만 원이면 충분.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현지 병원에서 저렴하게 진료. 김 씨 부부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 자연 속에서 사는 50대 싱글 남성. 이정훈 가명 씨는 50대 중반의 싱글남으로 한국에서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치앙마이를 방문한 후 자연에 둘러싸여 사는 생활이 너무 좋아 바로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며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낮에는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시장에서 저렴하게 과일을 사 먹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며 스트레스 지휘하러. 치앙마이에서의 삶은 마치 매일이 여행 같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70세에도 활력 넘치는 삶.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 조영숙 가명 씨는 70세의 나이에도 치앙마이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나빠질 것 같아 해외 생활을 결심했고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해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은퇴자라도 작게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음. 한식 요리를 배워서 태국인들에게 한식 클래스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익도 창출.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조 씨는 말합니다. 결론, 치앙마이가 은퇴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 치앙마이는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 기후, 의료, 여유로운 삶의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은퇴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치앙마이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등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팍팍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연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만약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한번 치앙마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일지도 모릅니다. 치앙마이 은퇴 이민 정말 꿈 같은 선택일까? 앞서 치앙마이가 은퇴 후 생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하고 기후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앙마이 은퇴 이민이 실제로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만 심리학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라고 강조합니다.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햇볕과 비타민 D. 치앙마이는 연평균 기온이 2530도로 따뜻한 기후 덕분에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우울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처럼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노년층의 골다공증과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앙마이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햇볕을 많이 쬐고 신체 활동이 늘어나며 골밀도 감소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일본 치바대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자연 환경에 노출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치앙마이에는 넓은 녹지와 한적한 공간이 많아 자연 속에서 생활하기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가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치앙마이의 기후와 자연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연결 소셜 커넥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치앙마이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립된 노년층이 더 빨리 건강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비교적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치앙마이 은퇴 이민의 큰 장점입니다. 태국 문화의 개방성과 노년층 존중 문화.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대한 존중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은퇴자들도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태국의 사누게스 ANUK 문화, 삶을 즐기는 태국인의 생활 철학. 낯선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인 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환경. 따라서 치앙마이에 정착한 한국인 은퇴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기 쉽고 타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3.
치앙마이 은퇴 이민 현실적인 단점과 극복 방법. 물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삶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 태국어를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만 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극복 방법.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생활 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문제. 치앙마이는 공기가 맑은 도시로 유명하지만 34월에는 화전 불태우기 시즌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극복 방법.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에는 공기청정기를 활용. 단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도 방법. 의료 시스템의 한계. 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저렴하고 수준이 높지만 한국과 완전히 같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복 방법. 신뢰할 수 있는 국제병원람병원, 방콕병원 등을 미리 알아둘 것. 건강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여 의료비 리스크를 줄일 것. 결론, 치앙마이는 당신에게 맞는 은퇴 이민지일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조용하고 저렴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원하는가? 가족과 자주 볼 수 없는 점은 감수할 수 있는가? 치앙마이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분. 따뜻한 기후에서 건강을 챙기며 살고 싶은 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언어 장벽이 두렵거나 한국식 의료 시스템이 필수적인 분. 자녀나 가족과 자주 만나야 하는 분. 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 분. 치앙마이는 단순히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곳이 아닙니다. 환경, 사회적 관계, 건강, 문화적 적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은퇴 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치앙마이 은퇴 이민의 장점과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연금은 예상보다 부족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트랙에서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위 10%만이 은퇴 후 미소를 짓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은 충분히 현실적인가요? 이 서론은 퇴직 후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중산층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강조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퇴 후 파산행, 중산층의 무너진 꿈과 상위 10%의 비밀. 50대, 6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퇴직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김민수 가명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 이상 들었고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크게 사용하면서 예비비도 사라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고 묻는 김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문제 김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지원,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있었다. 이정자 가명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발생하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재원이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소비의 덫. 박영희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기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평소 원했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우리도 상위 10%처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퇴직 후 소비는 과거의 소득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와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까? 그렇다면 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밀히 계산해 대비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듭니다. 셋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중산층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은퇴 전 재정 점검. 먼저 은퇴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 마련.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자격증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3. 소비 습관의 변화. 퇴직 후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삶의 결실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인 계획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만 웃는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지는 중산층, 살아남는 법은? 퇴직 후의 삶, 생각만 해도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하지만 현실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몸소 느낍니다. 중산층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왜 중산층이 흔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란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모호함은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소평가된 은퇴 비용.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자산은 고갈됩니다. 두 번째 원인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1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준비 없는 소비. 퇴직 후에도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산층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부부는 60대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계산하며 연금과 저축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3년간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믿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던 그는 결국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부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만든 빈곤.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1. 고정 지출 줄이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포함해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한층 낮은 관리비가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프리랜서 1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은퇴 후 상위 10%로 살아남는 비결.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입니다. 비상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억제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은퇴 준비요? 저야 통장에 현금도 있고 집도 한 채 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죠. 이 말 50대 이상 모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금이 있다고 해서 진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한국 노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노인이라는 통계가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등바등 모아놓은 자산이 있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는데 왜 노후가 괴롭고 힘들까요? 그 해답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다시 말해 위험한 지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는 소비가 은퇴 이후 삶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50대 이후 꼭 멈춰야 할 가장 위험한 지출 3가지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위험 지출 1. 체면 소비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쓰는 돈. 50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가 바로 체면 지출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비는 물론 명절마다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비싼 선물, 고급 브랜드 옷과 시계 외제차까지. 이 모든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에서 비롯됩니다. 사례 1 경조사비로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58세 김모 씨. 김 씨는 서울에 사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소득은 줄었지만 체면상 경조사에 빠지기 힘들어 매주 봉투를 챙깁니다. 5만 원, 10만 원이 뭐 대수겠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것만 줄였어도 생활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을 텐데 그는 뒤늦게 깨달았죠. 체면을 지키느라 통장이 텅텅 비었어요. 위험 지출 2. 감정 소비 외로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퇴직 이후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때때로 소비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백화점 쇼핑, 홈쇼핑 중독, 배달앱 주문,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카페가 자기 위로를 위한 소비지만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례 2 홈쇼핑에 빠진 61세 여성 박모 씨. 박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를 보다가 홈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이건 건강에 좋대. 이건 한정 수량이라 지금 안 사면 못 사. 이런 말에 혹해 주문을 하다 보니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정리도 못한 물건들이 쌓여가고 박 씨는 우울감까지 겪었습니다. 사고 나면 잠깐 기분은 좋아지는데 나중엔 후회만 남아요. 위험 지출 3. 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내 자식이니까라는 착각. 5060대는 부모이자 장성한 자녀의 스폰서 역할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금 보태주기, 손주 육아비, 심지어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이게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아들 결혼에 전 재산 쏟아부은 64세 윤모 씨. 윤 씨 부부는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1억 원을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과 전세금 마련, 혼수 도우면서 그 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야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윤 씨는 지금 월세방에 살며 기초연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행복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요. 왜 이런 지출이 더 치명적인가? 이 3가지 지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감정이 지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체면 때문에 지출하고, 외로움 때문에 지출하고, 가족 걱정 때문에 지출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이런 지출이 계속되면 노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지출은 감정이 아닌 목적으로 판단하자.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를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자. 경조사비는 기준을 정해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세요. 자녀와 금전적 경계선을 설정하자.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여기까지야. 이 선을 못 그으면 결국 두 세대가 함께 무너집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멈추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대신 내 소비 습관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모아놓은 현금이 많아도 잘못된 지출로 흘러가면 결국 빈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위한 소비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칼럼. 현금만 쌓아도 노후는 안심? 오히려 당신 노후를 망치는 지출 3가지.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좀 있다고 해서 노후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은퇴 후 몇 년도 못 가서 파산에 가까운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소비가 줄겠지라고 예상합니다. 출퇴근을 안 하니 교통비도 덜 들고 외식도 줄고 쇼핑도 할 일 없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지출이 더 커지거나 더 위험한 지출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소비 유형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은퇴 자산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일체면을 위한 소비 사회적 시선에 지출하는 돈. 많은 5060대 분들이 은퇴를 해도 사회적 체면 유지에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조사 참석 시 과한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절이나 생일에 과도한 선물, 고급 시계, 외제차, 명품 옷 등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 이런 소비는 주변의 평가나 체면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출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허물어선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선을 유지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달래기 위한 소비 외로움 소비, 심심함 소비.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소비에 빠지곤 합니다. 홈쇼핑 중독, 습관성 배달앱 소비, 필요 없는 물건 구매, 자주 찾는 카페나 편의점에서의 무분별한 소비. 이런 소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우울함을 덮기 위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와 불필요한 지출뿐입니다. 전문가 조언. 감정 기반 소비는 습관이 되면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지출 일지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걸 샀지? 라는 질문을 통해 감정 소비를 점검하고 대체 활동 산책, 독서, 공공강좌 참여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족을 위한 무리한 지원 자식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 한국 부모는 내리사랑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주거, 출산 등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녀 결혼식 비용, 전세자금 보태주기, 손주 양육 지원, 생활비 송금, 신용카드 채무까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물론 자녀를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후에는 부모로서가 아닌 노후 생활의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금전적 선을 명확히 정하고 도움의 범위를 제한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의 핵심 위험 수입보다 지출 통제 실패. 50대 이후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노후 자산은 얼마 모았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진 돈으로 오래 살아남기. 돈보다 건강과 관계를 중심에 두기. 소비 대신 경험과 의미를 우선시하기.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은퇴 후 삶을 바꿉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현금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방향입니다. 현금은 지키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지출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감정이 앞서는 소비는 줄이고, 체면이 아닌 실속을 우선하고, 자녀에겐 한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지금 가진 자산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은퇴 후 재정 관리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재무 설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내가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아닐까요? 그동안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라는 낯선 문턱 앞에 서면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며 자녀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내가 준비한 것으로 정말 충분할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특히 주변에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무기력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미리 대비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라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공유합니다. 은퇴 후 지옥을 피하려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좀 더 있겠지라는 착각입니다. 50대와 60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특히 재정,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문제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랐다. 50대 중반에 은퇴한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직장 생활 동안 열심히 일했고 퇴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의료비, 자녀 결혼 비용, 심지어 주택 유지비까지 모두 그의 계산 밖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퇴직 후 3년 만에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다시 단기 알바를 구해야 했죠.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줄이겠다는 계획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뿐만 아니라 비정기적 지출도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최소 20년 동안 필요한 연간 생활비를 추산하고 이를 충족할 자산을 미리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자산이 부족하다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의 파트타임, 온라인 창업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2. 건강 문제 은퇴 후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은퇴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관리 실패입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 씨는 평소 직장 생활에 치여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한가한 시간을 맞아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관절염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운동은커녕 의료비 부담만 늘어났고 그는 건강이 무너지니 돈도 삶의 질도 모두 무너진다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에서 건강관리는 돈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만 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은 나이를 먹을수록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체력과 근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식단 관리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고단백 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인간관계 문제 고립은 은퇴 후 최대적. 은퇴 후 가장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립된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면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58세에 은퇴한 이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그저 TV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고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훈 인간관계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가져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은퇴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재정적 준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퇴직금을 미끼보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프리랜서, 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은 미리 투자해야 한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인간관계는 혼자가 아닌 삶을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다면 그 시작은 곧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나중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살면서
오늘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떠올릴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좌우합니다. 은퇴 후 지옥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전문가의 조언. 50대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준비는 미루고 있거나 그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소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재정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지출은 줄겠지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자녀 지원금, 주택 유지 비용 등 은퇴 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재정 준비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월별 예상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이는 단순히 식비나 공과금이 아니라 의료비, 여행비, 차량 유지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자산 다각화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 배당주, 부동산 임대 수익,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해 여러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 준비를 돕는 사례로 퇴직 후 재택근무를 시작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만든 한 은퇴자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건강관리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은퇴 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시간 나면 운동하겠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투자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50대부터 건강관리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세요.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식단 또한 건강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 충분한 채소 섭취, 적당한 오메가-3 섭취가 장수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사례로 은퇴 후 매일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한 62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관절 통증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1년 후 혈압도 안정되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죠. 3. 인간관계는 은퇴 후 행복의 중심이다. 은퇴 후 행복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끊기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다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은퇴 후 지역 봉사단에 가입한 65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4.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거나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이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소소한 창업을 통해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 보세요. 한 사례로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농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경제적 보상도 받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비결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거창하게 시작하려다 실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0분 운동, 매달 재정 점검, 한 달에 한 번 가족과의 대화 등 작고 꾸준한 행동이 쌓여야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하려면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정, 건강,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까지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노력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가장 위험한 모험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가장 멋진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